원래 녹색 보지 사진 찍은 거 본인도 느끼는 거지. 맞아, 뭐 아니라 했어요. 왜 그런 거지? 왜 진심? 자, 봅시다.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좀 부럽기도 하다. 뭐가 부럽냐면, 여러분들 아마 못 느낄 텐데 되게 잘 웃어.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잘 없거든요. 웃을 일이 많다는 게 되게 부럽네요. 근데 나는 내 10대 때는 그러진 않았거든. 나는 뭔가 내가 다니던 학교 자체가 뭔가 학교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학교였어요. 여러분 주변 동네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의 학교였냐면, 그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하지만 부산 진구 있죠. 별로 이제 평판이 안 좋잖아. 내가 다니던 학교가 저희 금정고등학교라 가지고 그 동네의 부산 진구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학교를 늘 빨리 그냥 좀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학교를 나갈 수 있는 방법들 막 연구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 듣고 있으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학교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긴 하더라고.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 마지막 선생님 이름은 중학교 때야, 끝이야. 중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찾아뵙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거의 기억이 안 나. 특히 담임 선생님 이름이 더 기억 안 나. 다른 쌤들은 기억나는데 담임 쌤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 기억이 안 나.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가 좀 어떻게든 학교에 좀 안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성적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 학교 대학을 정시로 갔거든요. 정시로 왜 갔냐면 우리 학교에서 정시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학교 이제 꼬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모고 성적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9등급 체제니까 나는 학교 내신을 치면 거의 한 4등급? 좀 이제 신경 안 쓰는 과목은 5등급? 근데 이제 좀 나를 많이 터치 안 하는 선생님들, 아니면 이것저것 막 터치 안 하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 수업들은 막 1등급 막 나오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편차가 진짜 컸어요. 1등급 아니면 4등급이었어. 중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등급이 되게 낮은데 이제 모고를 치면 이제 성적이 좀 높아가지고 근데 이제 높은 것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높아. 근데 문제는 또 내가 수포자였거든. 수학이 7등급 나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내 마지막 수학은 학교에서 수업 들었던 게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이었거든. 1학년 1학기까지면 그때 당시 내 그 기준으로 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들이 대부분 다 장기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집합과 명제를 배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열 초반 부분 딱 들어가면서 이상한 기호를 하나 배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그거 배우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멀어졌어요. 멀어졌는데, 멀어지면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 1학년 때 학교를 진짜 많이 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 수업이 보통 3시 20분에 끝나거나 4시 반에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럼 우리는 그때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가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때 끝나고 가는 학생은, 정규 수업 끝나고 가는 학생은 예체능 하는 학생들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 째는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수의 아저씨? 약간 할저씨인 분을 딱 교문에 세워놓고 못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증이 있는 학생들만 나갈 수 있게 딱 막아놨었거든. 그래서 그럼 내가 증이 있으면 혹시 나갈 수 있으려나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다른 애들, 이제 예체능 하는 애들의 이제 조퇴증을 좀 봤어요. 이제 봤는데 저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뭘 했냐면요, 내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한번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외출 시간 해가지고 1시 30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적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수희 아저씨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항상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고3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었거든. 우리 학년은 오히려 수업을 안 해. 우리 학년 담임인데. 그래서 딱 그 정규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보충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 따로 돈 내고 하는 건데 이거 무조건 들어야 돼. 안 들으려면 안 듣는 이유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 내고 일단 신청을 하는데 안 듣는 거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정규 수업이 그 출결에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이지 않는데 애들이 맨날 도망가니까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일매일 맞았어요. 매일매일 맞으면서 매일매일 나갔거든. 근데 이제 집에 전화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담임 선생님 핸드폰 번호랑 그 담임 선생님의 그 자리 전화번호 있잖아. 그것까지 내가 알아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핸드폰에 이제 차단까지 딱 했는데 이게 진짜 철저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정규 수업,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 마침 한 6교시 수업이 이제 출석 체크를 안 하시는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정규 수업도 한번 뗀 적이 있어. 내가 마치고 내려가는데 우리 학교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 6학년 애들이랑 내가 같이 가야 그때 헌타가 나왔어. 내가 이러려고 고등학교를 1학년을 간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내가 마치고 그때 한참 PC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들어갔는데 사실 내 친구들도 다 고등학생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제 실업계, 그 요즘은 실업계라고 안 한다며. 실업계 다니는 애들보다 내가 먼저 빨리 맞춰가지고 다른 게임을 들어가는 거 친구 보고 야 왜 이렇게 안 들어오냐고 막 뭐라 그랬거든. 나 학교 마치고 바로 왔는데 그렇게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1년 동안은 그렇게 나갔어. 맞으면서 수희 아저씨가 내 얼굴을 안 거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그렇게 해서 수희 아저씨가 잡아도 뒷문으로 담 넘어서 도망가거나 뭐 이런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이름 몇 명만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애들 이렇게 이름 진짜 주고 그 아저씨가 나는 진짜 찐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막 믹스커피 다 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그 아저씨 눈 피해서만 다녔잖아. 자꾸 나를 부르는 거야. 와보라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지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그 우리 학교에 지금 이제 연예인이 된 애들이 한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좀 잘 된 애가 그 위너라는 그 YG 그룹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왜? 아 진짜로. 고등학교 동창이요. 그리고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수 중에 걔는 이제 늦게 가수가 된 건데 그 순순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냥 인스타에 그냥 노래 자주 듣는 애들인데 그 중에 멤버가 한 명 또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나갈 때 나도 같이 나갔어. 그래서 그때 이소는 그래도 노래를 부르는 애는 아니었고 그냥 춤추는 애였거든. 부산 지역에서 이제 막 그 댄스 동아리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공연 같은 거 다니는 뭐 그런 애들이었어. 또 이제 막 그림 그리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리고 그런 애들이랑 나랑 이제 같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나와가지고 이제 걔네는 그래도 학원이라도 가잖아. 나보다 훨씬 낫지. 나는 마치면 PC방을 가거든. 근데 가끔씩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뭐 이제 가가지고 학원에 미리 가서 자습하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이 학교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이런 게 좀 별로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럽기도 하네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웃고 나 학교 다닐 때 웃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싫고 막 이러니까. 근데 고3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좀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3월에 개학하고 다들 이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모든 친구들 보는데 사실은 작년이랑 별로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단 말이야. 그걸 많이 느낄 거야. 그런 걸 느끼다 보면 뭔 생각이 드냐면 왠지 내년도 내년도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이 생활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이제 벌써 사실 3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올해 30%가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아까 얘기했던 저기 배 위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술에 취한 사람 마냥 좀 마음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좀 긴장을 좀 해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는 또 긴장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좀 밝게 지내면서 좀 긴장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풀려 이 시기쯤 되면.
왜냐면 다 나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알겠죠? 자, 본문 봅시다. 얘기 왜 했냐면 아까 그 앞에 1교시 수업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가지고 적당히 좀 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건 현대시고요. 여기서부터 뒤쪽은 현대시가 꽤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요 앞쪽에 있는 작품들은 작가가 최근에 출제가 됐거나 최근에 고3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거나 뭐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 풀타임이 좀 덜 찼죠. 그래서 좀 더 있어야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기 지금부터 나오는 작품들은 그래도 꽤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여름의 끝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내용 보면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자, 무사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한 차례 폭풍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 차례 폭풍에도 무사히 백일홍이 지나갔답니다.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대요. 자, 한 차례 폭풍이 있고 그 다음 폭풍이 있는데도 거기서도 쓰러지지 않고, 자,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답니다. 자, 그러면 붉은 꽃들을 피워냈다라는 점에서 이 백일홍이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워냈다는 거죠. 여러분들, 백일홍이 왜 백일홍인지 압니까? 100일 동안 빨갛게 피어난다라고 해서 백일홍이거든. 그래서 지금 요 시기를 다 지나고 아주 빨갛게 꽃이 피어난 겁니다. 자, 그 여름. 자,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에 그 여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여름은 어떤 여름을 말하는 거야?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그 다음 폭풍이 지나간 그 여름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그냥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굳이 그 여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뭐 나와 저 백일홍 사이에 뭘 만들고 싶은 거야? 공통점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여러분들, 공통점을 만들고 싶다. 어떤 대상이랑 공통점을 만들고 싶다. 어떨 때 만들고 싶을까요? 저 대상이랑 가까워지고 싶을 때, 또는 가깝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공통점, 나와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꽃 얘기 나왔잖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지 얘기 하잖아. 꽃 얘기하다가 지 얘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데? 꽃 얘기, 지 얘기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나는 그 여름에 한 폭풍의 한 가운데 있었답니다. 꽃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여름 나의 절망은요,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자, 나의 절망도 붉은 꽃들을 매달았대요. 마치 뭐처럼, 백일홍처럼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현대서정시라고 얘기하죠. 1950년대 이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 이제 그 이후에 현대서정시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자, 서정시의 정의를 평가원에서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세 개의 자화라는 말을 하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무슨 세계를 말하는데? 화자의 내면 세계야. 자, 그래서 이 화자의 내면 세계가 여기에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시 안에서 그려져 있는 그 세계 자체가 바로 뭐야? 나거든, 나. 나의 자아야. 그래서 세계 자화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자, 그래서 현대서정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적 대상이 있고요, B라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대상의 공통점이 안 드러나.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 그런데 시인이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의 감수성을 가지고 작품을 써낸다 라고 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작품을 써내는 거냐면 요 교집합에 대해서 작품을 써내는 겁니다.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에 서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 혹시 젖어본 수능 기출에 배를 밀며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혹시 읽어본 적 있나요? 자,
시험 범위에도 들어갔었겠죠. 배를 밀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자기가 1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를 미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은 순간에 한 허공에서 이제 손을 떼어내고는 이제 배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년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않는 말이 나와. 배 미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왜 넘어가는데? 요거 얘기하려고. 배를 밀어보는 경험이 사랑을 떠나보는 경험이랑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어떤 부분이 똑같았어? 그게 맨 마지막 연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어? 오,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요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내가 배를 밀었는데 배를 밀면 배가 평생 나가니? 안 나가요. 그 무거운데. 물 타고 다시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힘껏 배를 밀었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조용히 배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내가 한껏 밀어내서 나는 다 치유됐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새에 뭐가 있는 거야? 남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랑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요. 우리가 창의적이다 또는 시가 조금 어렵게 읽힌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교집합의 범위가 아주 작은 겁니다. 남들을 생각하지 못한 시인이 포착한 어떤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현대적인 문법으로 작품이 쓰여 있다. 일제강점기 문학은요 좀 보면은 바로 느낌이 좀 와요. 왜냐면 무리말이랑 문장 구조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일본어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쓰는 현재 어떤 말투나 이런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문학들 같은 경우에는 요 현대서정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를 자연스럽게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일홍 얘기하다 내 얘기 왜 넘어오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뭐하다?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기출 중에 그거 기억납니까? 요거 작년 6월 기출인데 여러분들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화자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요. 화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 밖에 뭘 보냐면요 살구나무를 하나 보거든. 근데 그 살구나무의 모습이 어떠냐면 차를 타고 가니까 앉아서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저 살구나무를 위로 올려다 봤을 때 살구나무가 너무 거대하고 웅장해 보여서 마치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차를 타고 가다가 봐요. 그러고 매료돼서 계속 쳐다봐. 운전하는데 계속 쳐다보다가 어디까지 쳐다보냐면 이미 나무를 지나쳤어. 나무를 지나쳤는데 옆에 사이드 미러를 계속 봐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에서 점점점 살구나무의 모양이 작아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선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자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뭐 어떠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선지에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심리적 거리라고 하는 건 뭔데? 화자가 화자의 내면 속에서 저 대상을 얼마나 좋게 바라보는가,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 이거거든. 자, 그러면 화자가 지나가면서 왜 저 대상을 보고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진다,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끝까지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야. 첫 번째 지나가다가 눈을 마주치고 눈으로 저 살구꽃을 보고 매료가 되었어. 매료가 되었으면 빠졌으니까 계속 쳐다볼 거 아니야. 관심 없으면 그냥 앞에 보고 가겠지, 운전하고 있는데. 근데도 지나치고 나서 사이드 미러로 계속 보잖아.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좀 있으면 사고 나겠지. 자,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은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지금 꽃과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로 묶여있어? 그 여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으로 묶여있다고요. 자,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뭐하다? 굉장히 가까운 상태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3년 볼게요. 자,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 나무. 자, 백일홍. 억센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가 피어난 거야? 그냥 백일홍이 아주 붉게 피어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 강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왜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억센꽃, 꽃이 억세요. 두 번째 건데 피로 덮었답니다. 굉장히 날것의 언어죠. 그 이성국 작가는 이런 식으로 좀 단어를 이제 좀
서로 안 어울릴 만한 단어를 병치를 좀 많이 합니다. 꽃이 피어난 걸 보고 피로 덮었다고 얘기하잖아. 굉장히 날것의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꽃들이 굉장히 억세게 피어 있다며, 강하게 피어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마치 불을 뿜는 것처럼 피어나고 있는데 장난처럼 나의 절망을 끝났답니다. 자, 그러면 절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끝난 것만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절망 자체가 완전히 회복된 또는 절망이 완전히 끝난,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내 마음속에 절망이 안 남아있는 극복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왜? 얘가 지금 이렇게 폭풍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피워낸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 역시 뭐 하다는 거야? 이 백일홍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야. 되었다는 거야. 과거형으로 얘기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지금 이 백일홍의 꽃이 피는 이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가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늑된 그 나무를 발견했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벚꽃가를 따라간다 라고 했으니 벚꽃이 한 송이 피어 있어, 여러 그루 피어 있어, 여러 그루 피어 있어, 쫙 피어 있는 거야. 쫙 피어 있는데 미처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했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벚꽃이 피어 있는데 자기 혼자 못 피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자기 혼자 피어나 있지 못한 그 나무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늑된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늦게 꽃이 피는 또는 늦게 진행되고 있는, 늦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나무. 자,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답니다.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자, 그러니까 지금 벚꽃가로 따라가면서 꽃철이 이미 지난 줄도 모른다라고 했으니 늦봄 정도 되겠지. 이제 꽃이 조금 있으면 진다는 얘기야. 자, 근데 이 나무는 뭐 하고 있어? 지금 꽃이 다 질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안 피고 있는 거야. 자,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울 어딘가 안쓰러웠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화자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친절한 시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했던 늑된 나무를 보는 화자의 심정이 지금 안쓰러움입니다.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성화. 나중에 피어나겠죠. 나중에 핀 꽃을 지금 꽃불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자, 타오를 것이랍니다. 꽃이 필지 안 필지 어떻게 알아? 얘가 병 걸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타오를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 타오르는 것, 그러니까 꽃이 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뭘 가지고 있냐면 믿음 정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에 멈춰서 있었답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아까 내가 살구꽃 이야기했죠. 살구꽃과 한때 타고 지나가면서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어? 거기가 어딘데? 이 늑된 나무 옆이죠. 또는 앞이고 거기에 계속 멈춰 있었다고. 화자가 저 대상에 뭐가 되어 있어? 매료되어 있어.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니 화자는 이 늑된 나무에게 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쓰러운 감정이 바로 뭔데? 공감이야. 그냥 보고 아 불쌍하다, 안쓰럽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자, 산에서 내려 2달들이나 제 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자, 잘 보세요. 늦가기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보입니까? 나도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나무 하나 보는데 6시간 앉아 있었답니다. 6시간 서 있었대요. 생각해봐.
그 대상에게 깊게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한 행동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봅시다. 지금 제일 처음부터 요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자는 오로지 저 대상을 객체로만 바라보면서 그냥 저 늑대 나무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늑대 나무가 나중에는 꽃이 피어날 거고, 그래서 그 길이 끝난 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 앞에 멈춰서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고, 나도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그러면 혹시 나 말고 옆에 내 친구가 따로 있는 거야? 나도라는 건 지금 나도라고 하는 건 누군가도 서 있고 나도 서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나도는 누구랑 누구를 얘기하는 건데? 나무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요 앞에 서 있고요. 나도 그 앞에서 서성거렸다는 거야. 뭐가 생겨? 커넥션이 생겨. 연결이 생겨. 무슨 구조랑 똑같아? 아까 이야기했던 요 구조랑 똑같아. 그러면 늦가기 깨달음이라고 했잖아.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뭔데? 늦가기 깨달음인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벚꽃은 뭘 기다리고 있느냐? 늦게 피어나는 꽃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뭘 기다리고 있는데? 요 늦가기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늦가기 깨달음은 또 뭘 상징하기도 해? 늦게 피어난 벚꽃을 상징하기도 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네 둘 사이에 교집합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나도가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사에 매달까요? 자, 여기에는 사실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어? 매달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부터 저 나무는 나와 똑같은 존재거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에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마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소지가 바로 뭘까요? 잎입니다. 잎, 꽃잎이야. 근데 가난한 소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잎이 가을 되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낙엽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소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종이 이렇게 불 켜가지고 자기 소원들 이렇게 적어서 불 붙여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날리는 거야. 마치 뭐처럼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처럼.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낙엽이 있다는 건 뭐가 피어났다는 거야? 잎새가 피어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낙엽은 잎새의 결과물로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무가 이 잎새를 피워냈다면 나 역시 뭐 할 수 있을 거야? 늦은 나이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로 연결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나무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좀 담겨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이거 봅시다. 자, 그래서 저 대상과 내가 서로 같은 점이 있다, 닮아 있다, 또는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나는 자연물로 대표하는 화자와의 동일시를 통해서 가와 나는 화자의 정서와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자신의 체험을 회상한다고. 그게 뭐야? 그 여름날 있었던 나의 절망이죠. 나는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기가 늦은 자신의 삶. 그래서 늦가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원시, 그 다음에 차심. 차심은요, 전에 이게 고2 모의고사였는지 3 모의고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시험 때 안 풀어봤어? 차심? 찻잔에 금 가가지고 찻잔에 금간 틈새로 차가 스며들어 있는 거 안 해봤어? 그럼 아마 다른 학년 모의고사에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좀 높겠죠. 자, 요거 가, 나시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본문만 읽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원시가 뭘 말하는 거야? 그 원시 근시할 때 원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원시라고 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좀 잘 보이는, 주로 이제 보통 나이 들면은 노안이 온다라고 할 때 노안 오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 보면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좀 눈 나쁜 학생 없어요? 아, 둘 있구나. 이제 나도 그 눈 수술을 했는데 라섹을 했는데요. 나중에 라식이나 라섹을 이제 검사를 하러 가면 이 원시를 감정으로 좀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라식에 적합한 눈인지 라섹에 적합한 눈인지를 검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시행하거든요. 그럴 때 뭘 넣냐면 눈에 무슨 약 같은 걸 넣어요. 약 같은 걸 넣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각막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시행하거든. 근데 그거를 하면은 한동안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안과 검사를 쭉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무슨 기계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딱 서 있고 어디 가라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 좀 걸려. 왜냐면 내 앞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좀 피곤하잖아. 그래서 버스에 툭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로 글자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다가 순간 딱 생각이 난 거야. 가까이 있는 거 안 보이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멀리 있는 건 보이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봤거든.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겪는 그 고통이구나 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막 글자가 두 개로 보여. 근데 멀리 있으면 이제 초점이 맞아가지고 하나로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원시죠, 원시. 자, 그러면 이 원시는 우리가 사실은 원시가 꼭 늙는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뭐랑 연결이 될까요? 늙음이랑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늙는다는 것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시를 보고 늙음이라고 바로 연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늙음,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원시를 가지고 있으면 뭐랑 연결이 돼야 돼? 늙음이랑 연결이 돼야 돼. 왜?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볼게요.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왜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쉽게 떠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이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멀리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요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이별한 대상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 수 있다? 아름다운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왜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기억이 미화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왜 뭐 연애를 하다가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그때는 너무 싫어서 헤어졌는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렇게까지 싸울 만한 일이었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나중에 미화가 된단 말이죠. 사실 싸울 일이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뭐 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다시 만나면 대체로 뭐 때문에 싸웁니까? 원래 싸웠던 이유 때문에 그대로 싸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이별한 대상은 아름답다는 거야. 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멀리 있는 건 아름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다음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멀어지는 일일 뿐이지. 자, 멀어지는 건 앞으로 뭐랑 똑같아? 이 시에서 아름다워지는 거랑 똑같아. 왜?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요게 이제 늙음과 관련되어 있죠. 자, 딱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시의 주제가 어느 정도 파악돼야 돼. 아, 나이를 들면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많은 이별을 경험하는 와중에 이별을 겪은 대상, 나와 그 대상은 서로 무슨 존재가 된다는 거야?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거야. 왜? 멀리 있는 건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나이를 들면 이별하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내 나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 내 나이도 마찬가지로 뭐랑 연결? 그냥 늙음이랑 연결되는 거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늙음이라는 건.
그리고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시 왜 나왔을까요? 작년에 나왔던 시 중에 요거랑 비슷한 내용의 시가 있었죠. 병사라고 하는 작품인데 작년 6월 기출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늙어가는 그 감정의 가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늙음이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 멀리 하고 싶어? 멀리 하고 싶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멀리 하고 싶은 대상이야.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것이거든. 자, 얘기하는 이유는 자, 멀리 하고 싶은 대상을 무엇으로 표현했어?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어. 무슨적 표현? 개성적 표현. 남들 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야. 이 작품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야. 왜 얘기하냐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성적 시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성적 시각이 드러납니까? 바로 금이 가는 거죠. 자, 차심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쭉 읽다 보면 차심이 뭔지 알아요. 알게 되는데 차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차에 생기는 뭡니까? 금이야, 금. 혹시 인생에 금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뼈에 금이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사실 딱히 없을걸?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에 혹시 금이 끄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멀리하고 싶은 존재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가지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찻잔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지. 내용을 보면 차심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찻잔을 닦지 않아서 물 있기나 끼었나 했더니 여러분들 아마 찻잔을 볼 일이 잘 없을 텐데 그 좀 도자기로 만든 찻잔들 있잖아요. 이 찻잔들 보면요, 그 차인데 여기 안에 금이 갈색으로 이렇게 쫙 나있어요. 막 주황색이나 이런 걸로. 그게 뭐냐면은 요 사이에 금 사이로 차가 스며든 겁니다. 그러면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여기에 금이 더 많아지겠죠. 도자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로 차가 스며들면서 이 차의 어떤 차심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차심으로 찻잔을 뭐 하는 거다? 길들이는 거라고.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물 이끼가 낀 것처럼 설거지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이게 차심이 생기는 금이라는 거죠. 뜨거운 찬물이 그 금 속을 파고 들어가 그릇색이 점점 바뀌는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은 우리가 그냥 찻잔에 금이 생긴 모습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금은요,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다고. 그러니까 찻잔에 그려진 이 금은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병균도 막아주고 찻잔도 단단하게 조여주니까. 다음,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자, 그러면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뭐가 중요해? 요게 중요하죠. 자, 이 시에서 이제부터 차심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다? 고통을 다스려주는 것이다. 랑 똑같습니다. 고통을 다스리는 것이다. 차심. 아마 차심이라고 하면 여기에 그어진 이 금은 마음 십자를 쓰진 않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다는 거야. 화자의 주관이죠, 주관. 자, 어떤 대상을 화자가 자신의 주관으로 변용시켜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대상의 주관적 변용이라는 말도 있죠. 자,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서는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렇게 써온 찻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찻잔에는 그 금 사이에 그동안 여기 이 찻잔에 담았던 그 차의 그 성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금에. 그러니까 차식만 우려도라고 하는 건 찻잔에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놔도 아주 스멀스멀 미세하게 차의 향이 우러난다는 거죠. 갈라진 너와 나 사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차심이라고 하는 건 갈라진 틈일 거고, 이 갈라진 틈은요, 차잔 안에 있는 갈라진 틈뿐만 아니라 무엇이기도 하다는 거야? 너와 나 사이의 틈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요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에서 갈라진 틈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좋은 거야. 평균도 막아주고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며.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있는 틈도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평균과 우리 사이를 더 단단하게 해준다. 우리 사이의 평균을 막아준다 정도로 연결이 되겠지. 공통점. 자, 그래서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이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사이가. 자, 그러면 아픈 금속으로, 왜 아픈데? 이별했기 때문에. 자, 있다면이라고 해서 바람을 얘기했으니 지금 내가 쟤랑 단단하다는 거야, 사이가? 아니라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단절감. 이 느껴지죠?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속으로 찬물을 이렇게 내리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 사이도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찬물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금마저 마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던 금이라고 하는 건 원래 벌어진 틈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었어. 그런데 찻잔에 한해서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게 뭐로 굉장히 긍정적인 또 대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시각? 개성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기 부분 보고 좀 같이 보자.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자, 봅시다. 다음 조금만 할까요? 자,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다른 대상과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봐봐. 아까 찻잔을 예로 들자면 너와 나 사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멀죠. 심리적인 거리 멀어? 안 멀어? 멀어요. 왜? 아직 서로 마음이 통한 상태는 아니잖아. 대신에 바라고 있는 게 뭘 바라고 있는 거야? 우리 둘 사이에 틈이 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단단해진다, 사이가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게 뭐야?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을 수 있을지언정 심리적 거리는 뭐? 가깝게 여기는 거. 자,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발생한 상황이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이 되어요. 하지만 화자는 그 상황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이면, 이면이라고 하는 게 그 뒷면,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여러분들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야. 왜?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대상을 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설적인 인식,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뭔데? 중간에 그 찻잔의 사이에 나 있는 금, 요거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인 성숙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지고 있는데? 아까 원시에서는 요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거야.
자, 다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우리 저기 보기에 성찰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성찰이라고 하는 정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성찰을 조금 좁은 범위로 보면은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반성하는 태도랑 연결시킬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좀 좁은 범위예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넓히면은 뭐까지도 될 수 있을까요? 나 또는 나와 관련된 것 있죠. 슬 되돌아보는 그 행위 자체도 다 성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화자와 늙음은 관련 있어 없어? 있어. 화자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가 늙어서 그래요. 본인이 늙어서 그래요. 아직 돌아가시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나이 많으시거든요. 본인이 늙어서 그래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나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자, 요게 우리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늙어보지 않았으니까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간 여러분들이랑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관련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시의 구절에서 인간이란 어찌 이리 외로운 것인가? 또는 인간은 어찌 이리 이기적인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 화자는 인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거야. 왜? 나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있으니까. 또는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 모습이 지나가는 걸 내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시에서는 성찰로 작용이 되는데 성찰이 꼭 100% 반성으로만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성찰이 반성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성찰 이후에 뭐로 넘어가는 거야?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관점,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지. 또는 차심이라는 말처럼 차심이라는 작품처럼 어떤 식으로 자신의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부 성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반성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 자, 내적인 성숙은 그러면 아까 원시에서는 뭐로 넘어가? 깨달음으로 넘어갈 거야. 늙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심에서는 내적인 성숙이 뭐로 넘어가? 이 갈라진 차심처럼, 갈라진 틈처럼 너와 나 사이가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 단단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내적인 성숙으로 넘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혹시나 여기 뒷부분까지 다음 주에 숙제가 안 나간다면 좀 풀어보고요. 숙제가 나갔어 여기? 안 나갔어? 이제 지금 아마 다음 시간 하면은 요 현대시 파트랑 고전시 파트가 끝날 거거든. 그래서 요 현대시랑 고전시를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해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의문 프린트로 한다고 했나? 프린트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게 문제 있는 거야? 아니면 개념 있는 거야? 개념은 없고? 헐, 수특으로 그냥 개념 설명을 다 한다고? 많이 빠져있던데 거기에? 필기 많이 했어? 개념 프린트 따로 주셨어? 오케이. 수특이 혹시 필기도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많이 안 했어?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저거 프린트 개념 있는 부분 있죠? 그거 나한테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